실제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결핍 상태에 놓인 사람의 인지 기능은 하룻밤 꼬박 세운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IQ로 환산하면 한 13점에서 14점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 간에 정신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최선의 판단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게으름 또는 의지 부족이라고 이름 붙였던 행동들은 사실은 이처럼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인지적 고갈 상태의 증상일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 인생책 10권 안에 들어가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면서 생활습관 개선이 쉽지 않은가에 대해서 앵거스 디턴의 절망사에 대한 책과 함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대산맥으로 꼽는 책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내일부터는 운동도 하고 또 식사도 좀 저속노화적으로 먹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좋은 식재료도 채워넣고요. 회사에서 너무 빡셉니다. 그리고 또 녹초가 되어서 대중교통 타고 집에 와보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한 20분 전쯤에 이제 배달 앱을 켭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걸 먹고요. 그 다음엔 자책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건강한 습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생활습관 실천이 어려운 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세금 같은 것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더 딥하게 해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샌딜 멀리네이션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다 샤퍼가 쓴 옛날 제목은 결핍의 경제학이었는데요. 조금 더 와닿죠. 최근에는 결핍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우선 결핍이 무엇이냐? 내가 필요한 무언가든 간에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심지어 주의력이든 일단 부족감을 느끼면 우리 뇌와 행동이 달라지는데요. 물론 흥미롭게도 결핍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약간의 결핍은 오히려 집중력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마감 시간이 코앞에 닥치면 평소에 좀 미루던 사람이 갑자기 집중해서 과제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고요. 시간이나 자원이 충분할 때에는 오히려 느긋하게 일을 미룰 수가 있지만 촉박해지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남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쏟아붓게 되거든요. 적당한 결핍은 이렇게 몰입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핍이 극단적인 상태가 됐을 때고요. 결핍에 빠지게 되면 저자들은 이 결핍의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터널링 효과를 강조합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적 대역폭, 밴드위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터널링이라는 건데요. 우선 인지적 대역폭, 코그니티브 밴드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뇌를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대역폭은 이 컴퓨터의 처리 용량, 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CPU에 남아있는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원활하게 돌리려면 충분한 램이 필요하고 또 CPU 리소스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램이 부족하면 당연히 컴퓨터는 버벅거리고요. 가장 간단한 작업도 굉장히 느리게 해결을 합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인지적 대역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잡한 문제 해결하고 또 새로운 정보 학습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고요. 눈앞의 유혹을 참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자원의 총량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 대역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대역폭에는 일종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을 견뎌내는 스트레스,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내는 업무 메시지에 대한 압박감, SNS에서는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느끼는 불안감도 있고요. 또 이번 달 카드값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걱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신적 램을 실시간으로 줄여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죠. 이 대역폭 세금의 위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결핍 상태에 놓인 사람의 인지 기능은 하룻밤 꼬박 세운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IQ로 환산하면 한 13점에서 14점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건 결코 개인의 재능 또는 지적 능력 문제가 아닐 겁니다. 누구든 간에 정신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최선의 판단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게으름 또는 의지 부족이라고 이름 붙였던 행동들은 사실은 이처럼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인지적 고갈 상태의 증상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대역폭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데요. 바로 터널링 현상입니다. 긴 터널 속을 운전하는 모습 상상해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야가 저 멀리 보이는 밝은 출구에 고정됩니다.
터널 벽면에 장기적인 건강관리,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지는 않은 그런 표지판들이 붙어 있어도요, 우리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직 터널 끝에 있는 당장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터널링 현상입니다. 결핍은 우리의 주의력을 강탈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해 보이는 당장 한 문제에 과몰입을 하게 만듭니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될 보고서나 PPT, 이번 달에 꼭 갚아야 될 대출금 같은 겁니다. 이런 집중력 덕분에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요. 하지만 이 과몰입의 대가는 굉장히 혹독합니다. 터널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터널 바깥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마감에 쫓기는 직장인은 건강검진 예약을 미룹니다. 돈에 쪼들리는 사람은 당장의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로 칼로리 결핍 상태에 시달리는 사람은 음식 생각만 몰두하느라 다른 중요한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데는 굉장히 능숙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단기적인 생존의 모든 능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정신적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왜 계속 악순환에 덫에 빠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역폭이 그리고 터널링의 개념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국 사회, 즉 가속 사회와 우리의 건강 문제에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 장시간 노동, 치열한 경쟁, 그리고 비교, 끊임없는 자기개발 압박 속에서 개인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가처분 시간, 가처분 소득, 또 내 머릿속의 에너지, 모든 것들이 결핍합니다. 시간적 결핍은 곧 정신적 에너지의 결핍으로 이어지고요.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고 또 이런 현상들은 만성적인 대역폭 고갈 상태를 만듭니다. 2021년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입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은 평소 운동이나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주된 이유가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과 의지 부족이었습니다. 실제 건강관리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26.7%, 의지가 없다 25.4%,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1.5%, 동기가 부족해서 11.8%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가처분 시간, 가처분 소득, 그리고 에너지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역폭이 바닥나게 되면 뇌는 복잡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면서 보상은 늦게 오는 선택지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요. 대신에 가장 쉽고 빠르고 즉각적인 보상이 주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이 고개를 듭니다. 저속노화 식단 쉽지 않죠. 3분이면 완성되는 식단이나 아니면 배달 음식 택하게 됩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헬스장 가기 싫고요. 대신에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숏폼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의지력의 패배가 아니고요. 고갈된 뇌가 에너지 아끼기 위해서 지극히 본능적이고 효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쾌락 중독의 문이 열리고요. 터널링 상태의 뇌는 장기적인 만족감보다 단기적인 쾌락에 훨씬 더 취약해지고요. 더 자극적인 맛, 더 빠른 컨텐츠, 더 즉각적 위안을 찾게 되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쾌락은 혈당 스파이크처럼 급격히 왔다가 더 큰 공허감과 스트레스를 남깁니다. 결국 우리의 대역폭을 더 고갈시키고요. 노화를 가속하는 치명적인 악순환이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건강한 습관 잘 안 되는 것은 절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대역폭을 끊임없이 약탈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가속 노화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의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저도 역시 이런 경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과도한 업무, 그리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제 몸이 망가지는 가속 노화 악순환에 빠졌던 적이 있고요. 제가 안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대역폭을 확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대역폭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구조 탓하면서 좌절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이 책에서 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한 가지 희망적인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우리의 대역폭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노력 그리고 마인드셋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실제 이 내재 역량이라는 것을 강화하게 되면 마찬가지 대역폭도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회복 탄력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속에서 대역폭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전략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정신적인 여유, 즉 슬랙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빈 칸 만들라는 건데요. 이 여유가 사치 부리는 게 아니고 또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빡빡하게 채워진 일정표에 약간이라도 빈 칸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자가 예를 들었던 게 병원의 사례인데요. 수술방이 꽉 차 있고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 빡세게 돌아가다 보니까 계속 일이 밀리고 사람들은 번아웃에 빠지고 의료의 결과는 좋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수술방을 하나를 비워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응급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와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면 그 비어있는 수술방이 버퍼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효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그 아이들링하는 수술방 하나 때문에 오히려 그 병원의 볼륨이 늘어났고요. 스태프들의 번아웃도 줄어들었고 오버타임도 줄어들고요.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수술장까지 가는 시간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그동안 접했던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이나 또는 연구 섹터 또는 기업들 보면 이 빈칸을 두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꽉 채워서 더 빡세게 일해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본다거나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충분히 재충전될 시간을 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더 잘 하시려면 달리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일부러 악기 연습하시거나 멍 때리시거나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죠. 오히려 시간 남아 돌게 됩니다. 대역폭이 올라가거든요. 선순환 생깁니다. IQ 13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3만큼 올라가게 되면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워내야 되고요. 계속해서 저글링, 공 던지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윗분들이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랙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결정을 자동화해서 대역폭 아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모두 대역폭을 소모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피로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은 이 고민의 여지를 없애는 겁니다. 잡곡밥을 주말에 잔뜩 만들어서 소분을 해두시면 몇 끼니 뭘 먹을까 고민을 줄어들 수가 있죠. 대역폭 낭비가 없습니다. 운동 시간 루틴화해 놓으면 운동을 가기 위해서 대역폭 소비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좋은 습관 만들어서 자동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대역폭을 더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식단 관리에 실패하는 분들 예를 들면 칼로리 카운팅을 합니다. 영양 성분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냥 어쨌든 섬유질 좀 많고 자연스러운 음식 위주로 충분히 자주 드시면 그냥 되는 거죠. 운동도 악기 연습도 공부도. 그래서 습관, 루틴이 중요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합니다. 뭐 공간도 없지만요. 그냥 매일 비슷한 옷 한두 가지 대충 돌아가면서 입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뭐 입을까? 그리고 이것저것 입어보고 벗고 하는 에너지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머릿속에 대역폭이 클 때 어려운 일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대역폭이 사실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래 진료를 마치고 나면 대역폭이 땅 끝으로 정말 지하속까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머리가 맑고 또 의지가 충만할 때 인지적 자원이 가장 풍부하고요. 또 반대로 이런 힘든 일들, 하루 종일 일과 사건을 겪고 피곤해진 밤에는 대역폭이 바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결심, 또 힘든 일, 인지적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일수록 비교적 한가하거나 또는 아침에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책에 실제 연구가 나오는데요. 가난한 농부들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수확 직후에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비료 구입과 같은 투자 결정을 잘 합니다. 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결정을 못 한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돈이 있는 시기에 비료를 미리 사두도록 일정을 조절했더니 비료 사용량이 좀 더 적당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패턴을 관찰해서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높고 또 의욕적인 시간대를 파악하고요. 그때 운동을 미리 한다거나 또는 먼 미래를 위한 정말 중요하고 또 인지적으로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면 효과적일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들 명확히 해서 터널링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터널 바깥, 터널 옆면에 쓰여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터널링은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에만 매몰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장기적인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인드셋에서 말씀드리는 나무의 건강, 삶을 내가 운영하는 원칙 위에 내 머릿속을 차지하는 모든 포트폴리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무의 줄기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리죠. 터널링 생기게 되면 시간 지평이 짧아지고 단기적으로 당장 급한 거 그리고 즐길 것들 찾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링에 빠진 가난한 분들한테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고 있나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만 보내드려도 저축률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메시지 한 통이 터널 바깥에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떠올리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코칭 또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의 정기적인 문자, 알람이 맞다, 운동하러 가자, 이런 시그널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잠깐이라도 멈추시고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 해보시고 이 답이 명확할수록 당연히 눈앞에 있는 급한 일도 잘 해야 되지만 순간적인 유혹 조금 더 참을 수 있고요. 한정된 대역폭을 조금 더 중요한 가치에 배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이나 건강한 식사 준비 이런 것들을 시간이나 에너지를 쓰는, 즉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건강 습관들은 사실 전두엽 기능 좋게 만들고요. 수면의 질 좋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역폭을 생산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과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0분 러닝, 30분 쓰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집중력, 텐션 올려주고요. 밤에 더 잘 자게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대역폭 벌어다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하시면 혈당을 안정시켜서 판단력 흐리게 만드는 인지적인 추락을 막아주는 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마인드셋은 절대로 비용이 아니고 갓생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싫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또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 대역폭 늘려줄 수 있는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좀 내보려고 하는데요. 악순환에서 우리가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방해하고 또 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결핍이고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정신적 자원인 대역폭 밴드위스의 이 결핍은 무거운 세금 또는 모래주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터널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또는 내가 미래의 나에게 중요한 것들, 챙겨야 되는 것들, 이런 장기적 가치를 놓치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터널링 현상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회가 우리를 너무 바쁘게 내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비교하는 것들이 루틴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핍 상태에 빠지면 누구나 터널링이 옵니다. 원래는 지혜롭던 사람도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적 교훈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개인적인 노력 플러스 사회적 차원의 해결도 중요합니다. 장시간의 노동문화 개선돼야 되고요. 여가, 휴식, 워라밸 중요합니다. 또 사회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 건강도시라 그러죠. 이런 개념도 필요하고요. 또 촘촘한 복지 시스템 통해서 시민 개개인이 대역폭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 대역폭 감소와 결핍 심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만들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속노화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느리게 나이 드는 기술이 아니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하고요. 또 의식적으로 나의 대역폭 관리하고 확장해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마인드셋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순환 당연히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고요. 조금 더 걸어보시고 또 그 걷기를 통해서 회복되신 대역폭은 오늘 저녁 식사 메뉴 조금 더 건강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새로운 대역폭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 건강한 식사 다음날 아침 여러분을 더 개운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대역폭 가지게 되실 거고요. 그럼 조금 더 잘 일할 수 있는 여유가, 그리고 조금 더 쉬실 수 있는 여유가 선순환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더 비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 작은 선순환이 반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현대사회, 가속사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요. 본인의 페이스로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의 경제학,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저속노화가 개인의 노력만 중시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결핍의 악순환이 아닌 풍요의 선순환으로 항상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